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태풍까지 예보되면서 실내 활동이 크게 늘었죠. 장마가 오래 지속되면 햇볕을 쬐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죠. 비타민 D는 유일하게 햇볕으로 만들 수 있는 비타민인데요.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이 문제가 되지만 하루 20분 정도는 햇볕을 쬐어야 비타민 D 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웅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비타민 D,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건강한 뼈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골격 형성에 필요한 칼슘이 몸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내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신장에서 걸러진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뼈에 있는 칼슘을 동원해서 몸 안의 칼슘 수준을 정상화시킵니다. 비타민 D는 신체 조직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분할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D는 강력한 면역 조절 인자로서 면역계 활성화와 자가 면역 질환 저해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질환으로서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시병 등이 있습니다. 혈압 조절과 인슐린 분비에도 관여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춰주게 됩니다. 비타민 D는 대장암, 또 유방암,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비타민 D 결핍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고요.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일지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의 비타민 D 결핍 환자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료 인원은 2010년에 약 3,000명에서 2014년에는 약 3만 1,000명으로서 5년 전에 비해서 약 3만 명 증가해서 연평균 증가율은 77.9%였습니다. 비타민 D 결핍 진료 인원은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진료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에는 10세 미만 진료 인원이 가장 많았지만 2012년 이후 적적인 건강검진의 결과로서 40대, 50대 진료 인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로서 한국인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의 86.8%, 또 여성의 93.3%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 비율이 높고요. 또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지면서 햇볕 노출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성장장애라든가 또는 뼈의 변형이 생기는 질환으로서 구루병, 골연화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좌우하는 필수 영양소인데요. 이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칼슘과 인이 뼈에 축적하지 못해서 뼈의 밀도가 감소합니다. 골 강도의 감소와 골절 증가도 나타납니다. 뼈가 약해지고 물렁해지고 또 근육의 또 뼈의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소아에서는 뼈가 휘는 구루병, 또 성인에서는 골연화증 또는 골다공증이 나타납니다. 구루병과 골다공증은 사전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이 비타민 D가 어린이들한테 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비타민 D는 어린이의 뼈 성장과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심각하게 결핍되게 되면 뼈의 변형과 성장 장애를 유발하는 구루병에 걸리게 됩니다. 또 근육 약화와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유 수유 유아의 경우는 모유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일한 영양원이 모유인 경우에는 비타민 D 결핍 위험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은 면역 조절 장애를 일으켜서 어린이들의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을수록 아토피 환자의 증상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구화된 생활로서 햇빛 노출 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토피 환자의 증상 악화의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 섭취만으로서는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생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햇볕을 쬐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외선이 센 여름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가능한 햇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적절한 또 자외선 차단 크림이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비타민 D는 혈액 검사로서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를 측정합니다. 정상 수치는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이고 최적 수치는 40에서 8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입니다. 검사 결과가 20 이하이게 되면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비타민 D를 치료받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 정도 검사하는데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혈액의 농도는 최소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골다공증의 치료라든가 골절 및 낙생 예방을 위해서는 30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인에서 뼈 건강을 위한 적절한 혈액의 비타민 D 농도는 20에서 30 정도 이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대한골대사학회의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은 800 인터내셔널 유니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철이거나 혹은 이 겨울철 많이 추울 네. 때는 햇볕을 쬐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비타민 D가 있는 식품과 또 보조제, 또 주사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비타민 D는 식품에서 찾기가 어려운데요. 한국영양학회에 추천하는 비타민 D 함유 식품에는 청어라든가 갈치, 황새치,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등의 생선과 육류의 간, 계란, 치즈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구 간유라든가 말린 표고버섯, 우유, 마가린 등에도 들어있는데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혈중의 비타민 D 농도가 높은 성인의 경우는 비타민 D가 많이 든 식품으로 알려진 고등어라든가 멸치, 우유, 유제품의 섭취 빈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실내에서 창문을 열고 반팔 등을 입고 햇볕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 주사제는 한 번에 10만에서 30만 인터내셔널 유니트에 달하는 고용량의 비타민 D를 몸속으로 투여하는 것인데요. 비타민 D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효과가 3개월 정도 유지됩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20만 인터내셔널 주사요법은 3개월마다 맞게 되면 매일 2000 인터내셔널 유니트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10 미만으로 너무 낮아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우려될 경우에는 주사제를 바로 써야 됩니다. 특히 노화 등으로 약을 삼기 힘들거나 위장 문제 등으로 약물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주사제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타민제를 섭취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세 미만 성인의 경우는 충분한 태양 노출로서 피부에 합성되거나 또 적당한 음식의 섭취로서 비타민 D의 권장량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상태에서 15분 내지 또 20분 정도 일광이 노출되게 되면 1000 인터내셔널 유니트의 비타민 D가 피부에서 합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출이 어려운 노인들이라든가 비타민 D의 섭취나 또 흡수에 장애가 있어서 결핍이 예상되는 환자에서는 비타민 D를 약제로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하루에 400에서 800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을 권유하는데요. 보통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20에서 30 정도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100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먹게 되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1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400에서 800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먹게 되면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정상 수준인 22에서 29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공복에 복용하게 되면 50% 정도만 흡수되게 되는데요. 식사 도중이라든가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하면 많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하루 3끼 중에 식사를 가장 많이 하는 시간에 매일 복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이것은 식사할 때 분비되는 담즙산이 비타민 D를 친수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친수성 물질이 되면 장으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제든 베타카로틴이라든가 또 비타민 A라든가 비타민 E가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제 복용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보충제의 단독 사용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